안녕하세요. 꿈부입니다. 오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해설집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쓴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갱신 요구.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는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 1개월로 해놨을 때는 급하게 나가야 되는 경우가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2달 이상이 되기 때문에 2개월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의 의사는 도달주의로 만료일 2달 전 0시 전까지입니다. 이 도달주의란 내가 발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도착해서 받아야 되는 도달주의입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미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법 시행일인 2020년 7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0일 사이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이 2021년 벌써 12월 3일이죠.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이 개정안 시행 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지 않고 부칙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어 임대인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법이 시행된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을 받을 테니 퇴거해라 아니면 퇴거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는 제3자와 계약했으니까는 당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뜻은 임차인이 이제 법 시행이 됐으니까 저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면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 만기를 원인으로 임차인과 집을 구하는 중 개정법 시행이 되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개정법 내용을 알고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는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2년 이상, 4년 이상, 10년이 될 수도 있겠죠?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개정 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하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장계약, 무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 계약 만료로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년을 살던 자동 연장해서 4년을 살던 아니면 아무 말 없으면 6년을 살던 그냥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즘에는 특히 이제 전셋값이나 월세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임대인이 본인이 다른 임차인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임차인이 나는 특별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는 2년 더 연장하겠다 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하나여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으로 보는 것인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묵시적 갱신은 요구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종료하거나 조건을 변경한다는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임대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유효한지 무효인지,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 규정에 의거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 저 안 나가고 더 살겠습니다. 저 안 나가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참 말도 많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행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당연히 위에서의 맥락으로 임차인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고 계약 만료 전이라면 그 3개월의 임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자동 연장됐는데 저 퇴거하겠습니다 얘기하면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이 돼야 만료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임차인을 구해서 서로 간에 입주하고 퇴거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될 시에는 4월 1일까지는 본인이 거주를 하던가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에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 반환과 본인이 거주한 집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위 조문으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으로 보장되므로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이 1개월 전까지가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는가? 그 행사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구두,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내용 증명, 우편이나 기존 계약서 등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호,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차임이라는 거는 매달 예를 들어서 50만원의 차임액이 있었습니다. 1월달에 50만원 연체하고 2월달에 돈을 낼 수도 있죠. 3월달에 돈 낼 수 있고
4월달에 또 50만원을 연체하게 되면 이기 차임액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임대인은 추후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임차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 상당한 보상이란 건 서로 간에 꼭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 등 여러 사항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했는데 자기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이 거주할 집을 전대한 경우, 또다시 빌려준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을 하여 전세로 들어간 경우에는 상관은 없습니다.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호 임대인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가. 임대인의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처음에 임차를 마쳤을 때 우리 건물은 우리 집은 1년 후, 2년 후 특정한 날에 공사를 할 계획이나 재건축할 계획이니 그때까지만 임차하게 되고 또 그 기간이 되면 합의하에 퇴거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주택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하죠? 당연히 재건축을 하던 어떤 공사를 하던 큰 대수선을 하던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법령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8호 임대인의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이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 임대 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손해배상 예정액, 서로 간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 이런 게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전세일 경우에는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를 적용해서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 빼기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액입니다.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 입은 손해액, 별도의 손해액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일까요?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하던 중 직계 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나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등 갱신 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